네, 안녕하십니까. 신촌 세브란스 병원 정형외과 의국장 맡고 있는 4년차 전공의 박헌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 신입 전공의 공동 설명회 정형외과 부분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듣고 계셔주는 인턴 선생님 및 다른 학생 선생님들 그리고 와주시는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 표는 이제 올해 3월 달에 발표된 이제 한국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에 있는 사진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2023년 뉴스위크라고 이제 큰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병원에 대해서 랭킹을 매기는 이제 그런 이제 매체이고 거기에서 각 분야별로 세계에서 병원을 매긴 랭킹을 매긴 이제 표이고요. 한국 병원에서 이제 몇 순위인지를 매겨 있는 이제 각과별로 나타나 있는 이제 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세브란스 병원 위치인 곳을 보시면은 암 분야에서는 한국에서는 4등,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6등. 쭉 보시면은 정형외과에서는 세브란스 병원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고 더더욱 이제 보시게 되면은 세계적으로 이제 하스피터 폴 스페셜 서저리 미국에서 뉴욕에 위치한 이제 유명한 병원이고 그 병원이 1등이고 세브란스 병원은 10위를 차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산병원이 12등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브란스 병원 정형외과는 지금까지 한국의 정형외과 역사 및 이제 임상을 이제 이끌어오고 있고 그만큼 이제 월드 랭크로도 나타나고 있고 더더욱 발전할 여지가 많은 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례는 모집 요강, 교실 연역, 교실 및 교수진, 전공의 및 교육과정, 전공 선택시 고려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요강은 아직 올해 거는 이제 자세하게 발표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지금 1년차 선생님들이 이제 선발되신 2023년에 근거하시면은 총 11명을 선발하게 되고 신촌 통합 TO는 7명, 강남 TO는 4명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남 TO는 독자 선발로 4명을 선발하게 되고 신촌은 7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2023년 이전에는 신촌 통합 TO가 7명이 이제 나중에 각각 신촌 TO 5명과 일산병원 TO 2명으로 이제 나뉘어지게 되고 올해서부터는 신촌 4명, 일산 2명, 용인 세브란스 1명 이렇게 7명이 배분이 돼서 이제 각각 TO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교실 연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주요한 이제 마일스톤들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학의 시초는 이제 동문 이용설 선생님이 미국에서 귀국하면서 외과학 교실의 조교수님으로 임명되면서 정형외과 분야의 교육과 진료를 시작하게 되었고 정형외과 교실의 시초는 동문 문병기 선생님이 초대 과장으로 취임함으로써 이제 한국 최초의 독립된 정형외과 교실이 창설이 되었습니다. 이분 앞에 말씀드렸던 이용설 선생님이 모습이시고 그 다음에는 닥터 러들로와 이용설 선생님이 척추측만증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사진이 이제 문헌에 남아있는 사진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53년도 문병기 선생님에 의해서 정형외과 교실이 창립되었고 당시에는 주로 골관절 결핵, 소아마비, 절단 환자들의 치료를 도맡아 하셨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미국에서 필사하여 가져오신 이제 골절학 교과서의 사진이고 다음과 같이 53년도부터 이제 교실이 이제 개설되어서 이제 매해 쭉 이제 발전을 이어해 오시고 다음과 같이 매해 창립 몇 주년 기념 학술 강연회도 저희가 매해 진행하고 있고 이제 여러 선배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각 의국에 계시는 교수님들 그다음에 전공의들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지식을 나누고 그다음에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 주임 교수님을 이제 다음과 같고 현재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 경추 파트를 맡고 계신 석경수 교수님께서 주임 교수를 맡고 계십니다. 신촌 세브란스 정형외과 과장님은 작년까지는 스코 파트 맡아주셨던 최종혁 교수님이셨고 올해서부터 신촌 세브란스 척추 파트 맡고 계신 박시영 교수님께서 과장님 하고 계십니다. 신촌 세브란스에는 총 19명의 교수님이 계시고 19분 교수님이 계시고 각각 다양한 분야, 다양한 서스페셜티에서 활발하게 수술을 펼치시고 임상을 펼치시고 그리고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소아정형외과 파트 새 교수님이 맡아 계셔서 어린이 환자분들, 골절 환자분들, 변형교정 및 뇌성마비 및 신경근육계통 질환 환자분들을 진료를 맡고 계십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과장님은 작년까지 석경수 교수님이었고 작년서부터 한승환 교수님이 맡고 계십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는 총 10분의 교수님이 계시고 신촌과 동일하게 각 스페셜티의 교수님들이 계시고 활발하게 진료를 받고 수술을 진행하고 임상을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강남 세브란스 병원, 용인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신촌 병원과 모자병원 관계인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인턴 선생님들 일산병원으로 인턴 파견 가시는 것처럼 이제 정형외과 전공의도 일산병원 정형외과로 이제 파견을 근무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교수님들이 각 서스페셜티 분야에 포진되어 있고 각 분야에 맞춰서 진료를 이어하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제 서브스페셜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견주관절, 그다음에 관절경, 인공관절, 풋앤앵클, 핸드 마이크로 서저리가 있는데 수부 및 주관절, 피디아트릭 소아정형외과 부분, 스파인, 척추 파트, 석추 파트는 이제 럼바랑 서비컬 다 포함하는 이제 파트이고요. 그다음에 골절 및 외상, 트라우마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종양 파트, 튜머 파트가 있겠습니다. 이제 대한정형외과 학회라는 큰 학회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각 서스페셜티에 따른 이제 각 세부 분야별로 이제 학회가 나뉘어지게 되고 이런 학회에서 이제 연수 강좌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추계학술 대회, 추계학술 대회도 진행을 하고 이제 연 1회 정도 이제 국제학술 대회도 진행을 하면서 각 이제 대학병원 및 교수님들 사이에서 이제 논문을 작성한 기회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학술 대회에서 발표를 진행하게도 되고 그렇게 전공의로서도 다양한 이제 임상 및 발표 경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교육 과정은 2022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1년 차는 이제 7명이었고 신촌 TO 5명, 일산 TO 2명, 강남 TO 4명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근무를 하게 되고 이제 신촌과 일산 병원은 이제 모자 관계 병원이고 신촌 병원과 강남 세브란스 병원은 독자 병원으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공의 수련 규칙에 따라서 각 병원에 본인이 TO가 어느 병원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그 병원에서 이제 1년간 몇 개월, 몇 프로 정도는 해당 모병원에서 근무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신촌 일산 TO 병원에 속한 전공의들은 신촌 일산에서 주로 근무를 하게 되고 강남 TO에 속한 전공의들은 주로 강남 TO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점은 있지만은 그래도 항상 그 파견을 보내야 된다는 또 다른 이제 전공의 수련 규칙이 있기 때문에 강남 TO 전공의들도 신촌이나 일산으로 파견을 갈 수 있고 또한 신촌 일산 TO에 있는 전공의 선생님들도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파견을 갈 수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이제 텀표이고요. 6월 25일서부터 8월 19일까지 총 56일간 3텀이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신촌, 강남, 일산병원에서 각 전공의들이 어떠한 교수님께 속해 있고 어떻게 전공의 수련을 내가는지에 대해서 나타내 있는 전공의 배치표입니다. 제가 1년차 때까지만 해도 한 텀이 4개월, 3개월 정도여가지고 네 파트, 세 파트를 돌게 되면은 1년이 금세 지나가게 됐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서브스페셜티가 있었는데 4년 동안 전공의 수련을 하면서 경험해보지 못하는 서브스페셜티가 생긴다라는 그런 선배님들의 피드백이 있어서 제가 3년차 때부터 작년서부터 텀의 개수가 4개, 1년이 4개로 쪼개지는 거에서 6개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7월달 접어들고 있는데 1년 6텀 중에서 이번이 세 번째 텀, 즉 절반 정도의 텀이고요. 4텀, 5텀, 6텀까지 남아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 들어오는 1년차 선생님부터는 1년에 6개 텀을 돌게 되면서 다양한 서브스페셜티 및 많은 교수님들 밑에서 수련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1, 2, 3, 4년차 전공의들의 모습이고 4년차, 3년차, 2년차 11명 있고 1년차는 10명이 있습니다. 전공의 수련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먼저 아카데미 액티비티를 저희 신촌이나 강남에서 일주일에 여러 차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엑스레이 컨퍼런스, 스텝 렉처, 케이스 컨퍼런스, 그 다음에 각 분과별로 피디아트릭, 푸드 앤 앵클, 솔더 각각 컨퍼런스에서 많은 전공의들이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계신 강사 선생님 그리고 속해 있는 교수님께서 전주에 수술했던 환자분들의 엑스레이나 모습,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수술해야 할 환자분들의 그런 케이스들을 소개하면서 지도를 해주시고 또 어떠한 점이 수술이 잘 됐고 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유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매주 아카데믹한 컨퍼런스를 진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턴 선생님들께서 전공의 선택 시 고려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외과는 단순하다.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을 텐데 정형외과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머리 쓰는 일은 별로 없다. 그리고 몸만 피곤하면 된다. 소위 말해서 목수들만 간다. 약간 이러한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는 그럴 줄 알았지만은 들어와서 보니까 의외로 그런 거는 아니고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정말로 머리가 좋아야지 이제 편한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형외과를 둘러싼 오해들에 대해 사진을 좀 가져와 보았고 일단은 정형외과 학 자체가 임상은 기본이며 기초부터 의학공학까지 어우르는 학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개념을 삽습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식적인 것들을 또 함양해야 되고 하는 복잡한 학문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거는 이진우 교수님 저희 족구족관절학회 이제 회장도 맡았던 이진우 교수님께서 줄기세포 체내 이동 유도 기술 개발 성공에 대한 이제 신문 기사를 가져온 것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술만 할 줄 아는 그런 과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기초학에 속해 있는 그런 줄기세포 치료 같은 것도 이제 다양한 임상에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스터디를 해서 여러 좋은 이제 논문에 기재를 하고 또 임팩트 팩터 높은 데 기재를 해가지고 저희 이제 교실을 빛내주는 그러한 임상들 학술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타교 출신에 대한 차별이 있지 않나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고 아니고 출신 학교 나이에 상관없이 개방적인 특징을 갖는 의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다양한 연령과 경험의 의국원을 구성을 바탕으로 한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분위기를 좀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여기에서 1년차 선생님만 해도 이제 원주 세브란스나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외부에서 인턴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병원에 지원해서 합격한 이제 전공의 선생님도 있고 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지원자들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배경을 가진 지원자분들도 이제 합격을 하고 그다음에 내부에 들어와서도 열심히 수련받고 있는 그런 식의 의국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정형외과는 힘들다, 많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고 이거는 틀리다고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 자체가 이런 사진들이 이제 선배님들이 제작하고 이제 쭉 업데이트를 해왔던 사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졸국하시고 지금 군의관 가신 선생님들 사실도 많이 있는데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사진들이 다 이제 그 선생님들이 1년차 시절 가장 힘들 시절 이제 수술방에서 이제 여러 동기들이 사진을 찍어서 남겨두었던 사진들을 좀 가져와 보았습니다. 정형외과 지원을 그러면은 왜 망설이시는지 일단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다른 힘든 전공의의 생활 4년이 있지만은 정형외과 의사로서의 생활은 이제 35년 이상이 매우 잘 보장되어 있는 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침에 회진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카페에서 교수님과 함께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다양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캐스트 오프를 하고 다양한 인상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카데미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정형외과 부분이 친절 부서가 선정이 되어서 이제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그런 사진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모습이고 신촌의국에서 금요일마다 하고 있는 케이스 컨퍼런스 발표하는 사진을 가져와 보았으며 제가 1년차 시절에 이제 의료 파업이 있었을 때 이제 정형외과 의국 1, 2, 3, 4년차 선생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파업에 참여했던 사진도 가져와 보았으며 이건 이제 제가 올해 4년차 대한 정형외과 학회 이제 봄 학술 대회 이제 대구에서 열렸었고 그때 내려가서 이제 신촌에 있는 과장님과 주임 교수님과 함께 사진을 찍었던 모습입니다. 제 모습이고 다른 이제 의국원들 동기들과 함께 사진 찍은 모습입니다. 정형외과 의사로서의 미래는 밝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정형외과가 이제 지지 않는 태양이라고도 불리는 과고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 될수록 이제 고령 환자들, 노인 환자들의 이제 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퇴행성 질환들에 가지고 있는 환자 수가 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퇴행성 질환을 메인리하게 다루는 정형외과 환자분들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밝고 미래가 보장돼 있는 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예를 들면은 니 OA나 힙 OA가 이제 심해져서 앞서 말씀드렸던 퇴행성 질환이 늘어나게 되면은 각각 이제 수술하는 건수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각 연별로 치환술 개수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국 의사 과별 수입순을 보게 되면은 정형외과가 1등입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매체에 이제 명의라고 소개되어 있는 여러 이제 저희 병원에 속해 있는 교수님들이 매해 이제 자주 출연하게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소아정형외과의 김현우 교수님, 수부 특히 최근 들어서 수부 이식을 진행하면서 이제 매체에 널리 알려지게 된 최율락 교수님, 그 다음에 인공관절 신촌에서 담당하시는 박광규 교수님, 그다음에 이진우 교수님,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은 이제 트라우마 파트의 명의 가장 유명한 교수님 중 하나인 양규현 교수님, 지금은 국군수도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은퇴하신 수부의 강호정 교수님, 지금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부원장님 맡고 계시는 인공관절 파트의 이우석 교수님이 있으시겠습니다. 또한 김학성 교수님 당시에는 강남 세브란스 계셨지만은 지금은 신촌 세브란스로 옮겨졌고 스콜리오시스 환자분들 수술함으로써 삶의 질을 바꾸는 그런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병원을 졸국하게 되면은 이제 대학병원의 스텝으로 남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여러 소위 말하는 로컬이나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고 저희 의국 선배님들이 다음과 같은 언제 한 번은 들어봤을 법한 그러한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임상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이제 전공을 선택함으로 있어서 정형외과를 어떻게 선정하는 게 됐는지를 마지막으로 좀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턴 선생님이 과를 선택할 때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거는 환자를 볼지 아니면 안 볼지, 즉 임상을 할지 말지가 가장 먼저 선택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환자를 보게 된다면은 수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두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을 하게 된다면 이제 뒤에 서저리가 붙는 과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제 메이저 서저리과, 마이너 서저리과로 나뉘게 되고 메이저 서저리과라면은 이제 GS 외과, 산부인과, OBGYN 그런 것들이 있게 되고 마이너 서저리과라 하면은 이제 OS, NS, ENT, 안과 등등이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마이너 서저리과를 택하기 쉽다라고 선택을 하게 되시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뉴로머스큘러 프로블럼, 그다음에 골절,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지원자분들이 의학을 쭉 배워오면서 이제 근골격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하면은 정형외과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될 수 있는 그런 과라고 저는 반드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